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리 아빠입니다. 네, 사진하고 너무 달라서 놀라셨죠?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도 만약에 어머니들 만나면 똑같은 느낌이 아니고 아니면 전 더 놀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급하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는요. 일단 제가 이 밴드의 어머니들 초대하고 그리고 어머니들과 이 입시 정보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딸은 저는 큰 욕심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대부고라는 곳을 넣었을 때야 학교를 믿고 또 아이를 학교에 맡기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그 느낌 또는 기분상 이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충족해줘서 만족할 만한 학교로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참 학교 가서 임원 선고하고 막 뛰어놀고 해야 될 애들이 집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학원들마다 이제 설명회를 하거나 그래서 학교별 설명회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한대부고는 또 그걸 잘 안 해요. 물론 저의 잘못도 큽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서초 쪽하고 분당 쪽으로 해서 서초는 주로 세화여고, 서울고, 반포고, 상문고 이쪽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당 지역, 제가 지금 분당 정자동 예성학원에도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외대부고, 네, 성남외고, 수원외고, 경기외고, 과천외고, 그 다음에 뭐 서연고, 이 정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답답했어요. 뭐가 제일 답답했냐면 같은 학교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어머니들의 정보력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거든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애들 대학 잘 보내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동생의 희생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들 정보력이 최고인데 같이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럴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저희 예성하고는 대치동에 크게 본원이 있습니다. 예체능 종합반도 있고요. S관, 프론티어관 이렇게 여러 학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목동, 서초, 그다음에 분당, 대전은 시대인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성학원이 있는데 저희 예성학원에서조차도 한대부고반을 안 만드는 것 같아서 야 원장이 있는데 분원의 원장이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밴드 개설하고 저희 DB로 부모님들 초청해서 일단은 저희 입시와 관련된 거,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거 정보를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대치 예성학원에도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다른 학교에 뺏기기 전에 좋은 선생님들 먼저 모시고 저희가 수업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치는 주로 숙명이나 단대부고나 중동이나 이런 학교하고 휘문, 그 다음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대치에 외대부고 애들 많이 오거든요. 외대부고 애들 그리고 민사고 이런 애들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의외로 좀 약간 소외된 학교가 한대부고다. 뭐 근데 그건 인정해야죠 뭐. 네, 입시 결과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한대부고를 다른 애 뺏기지 않고 빨리 좀 선생님들 모셔볼까 이런 생각으로도 겸사겸사 밴드를 만들어서 어제 부랴부랴 요청을 드렸는데 절반가량이 등록을 밴드에 가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전 너무 놀랐던 게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더 고마워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대부고 얘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봤으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요. 이거 시리즈로 계속 제가 해드릴 거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 학원으로 모실게요. 분당이 좀 멀다 그러면 대치 본원으로 모실게요. 그래서 대강실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모시고 간담회 같은 것도 따로 한대부고 반 위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학교 아이를 보냈는데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배우는지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찍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뭘 올려드렸냐면은 교육부에서 만든 그 교육과정 해설서 압축된 걸 올려드렸어요. 그걸 대충 보세요.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연구하면 네, 그럼 뭐 평가원 가셔야죠. 그게 아니고 네, 또 연구부 부장님도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그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학교로 나와서요. 처음에 배명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지막 학교가 경기외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하던 후배들이 여러 학교도 퍼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 학교, 우리 아이 학교에도 저랑 집필 활동하던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근데 저 일부러 그 선생님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오히려 그리고 정보가 더 빨라요. 그 학교 선생님들보다. 지금 저 후배들 있는 학교들이 하나고등학교 네, 많이 있어요. 인천의 하늘고, 그다음 외대부고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중동고, 네, 중산고, 뭐 경기고는 많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명고등학교는 뭐 저희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교장 교감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빠를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설이, 저희 학원이 지금 휴원 공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비어있어요. 그래서 대강의실을 쓸 수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PT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듣는 입시 전략 미리 보는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로 만들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요게 이제 저희 교육과정 해설서에 넣어놨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크게 보면요, 이 교과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교과에서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보통 교과가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나눠져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전문 교과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 한대부고 아이들 교육과정 잘 짜져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 짜져 있냐면 일단 이 학교가 분석해 보면 수능을 잘 치르도록 만든 학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을 잘 활용하면 이 종합전형으로도 아이들 잘 가게끔 그렇게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일반고, 주변에 있는 일반고들은 따라올 수 없게끔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보고서 아이를 학교를 선택해서 보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교육과정 쭉 말씀드렸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아이들이 배우는, 이거 자세히 안 보여도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기초 과목이 있는데 기초 과목에 국영수, 한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초 과목도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하나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국어라는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 선택은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그다음 언어와 매체.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국어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는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3학년 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는 거의 교과서 수업을 안 할 거고요. 이때 되면 모의고사나 풀이 같은 거 할 거예요. 그런 짜투리 시간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이 심화국어나 고전 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진로 선택도 한두 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탐구 또 주목할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탐구는요. 1학년 때 통합사회, 2학년 때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같이 배웁니다. 여기에 과학 탐구 실험도 같이 배우고요. 이건 공통 과목이니까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예를 들어서 과학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 투 과목 있죠. 투 과목이 다 진로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지, 세지, 세계사, 동아시아사 다 여기에 들어가고 요 뒤에 사회문제 탐구나 고전윤리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문과, 이과가 없어요. 수학도요. 문과, 이과 똑같이 배워요. 그냥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여기에 확통, 미적, 그 다음에 기하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수원 수투가 일반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이쪽에 문항 숫자나 비율을 75%를 주고 확통이나 기하나 미적을 하게 된 문항 숫자나 배점 요 비율이 25%가 가는 거예요. 국어도 이 화법과 전문 매체와 언어와 매체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각각 75대 25로 문학 독서가 75,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게 25로 가게 됩니다. 일단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사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애를 경영이나 경제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자, 그럼 2학년 때 탐구를 공부할 때 보통은 예전 같으면 여기 경제 있네. 그럼 경제를 아마 선택해서 가르치게끔 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뭘 할 거냐 이거죠. 요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경제하면서 수학에서 요 경제 수학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확통이나 미적 이런 것들을 하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경제학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수능을 위한 게 아니라 뭐죠? 그렇죠.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그래서 꼭 뭐 하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관 이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뭐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 그래서 2020년 입학생 거예요. 자, 요걸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선 첫 번째 학교에서 지정하는 공통 기초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들을 2학년, 3학년 선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1 이쪽에 구분 1이네요. 구분 1이라고 만든 것, 요게 학교 지정 과목을 말하고요. 구분 2로 가면은 이제 2학년 선택, 구분 3로 가면 3학년 선택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선택, 2학년 선택이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지정해서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 한번 볼게요. 과목들 볼게요. 자, 일단 국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 이때 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에요. 8단위로 돼 있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4단위, 2학기 4단위 이렇게 해서 국어 과목 끝납니다. 교과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교과서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면 문학 과목을 기준 단위 5단위인데 4단위만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4단위를 문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얘는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4단위 그래서 우리 언어와 매체를 배우게 돼요. 이 언어와 매체는 일종의 문법 수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매체보다는 언어 쪽에 가깝습니다. 문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갔을 때는 1학기에 이제 독서 과목을 공부합니다. 독서는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네, 독서 과목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책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거의 내신 수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2학기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로 수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집 같은 거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어 과목은 국어 공통 과목은 전부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 보여드린 그 표에 보면은 요 일반이 일반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학 과목을 한번 가볼게요. 수학도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하게 돼요. 4단위 4단위.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잘 보세요. 2학년 때 1학기 때 수1을 끝냅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수2를 끝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수1과 수2를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 간다는 거는 진도가 겁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1과 수2를 빨리 진도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공부를 미리 좀 해두는 건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확통은 일반적으로 문과 아이들이 주로 공부하는 과목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3학년 때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수1하고 수2 과목이 아까 수학 문제에서 공통 과목이라고 그랬죠? 수능에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이 30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21, 29, 30번 요 세 문제가 있는데
이 얘네들 문제가 약간 쉬워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전에 쉬웠다고 얘기하는 11번부터 19번, 20번까지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내년에 이 문과 이과가 합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이과가 합쳐서 시험 보는 과목이 바로 이 수원과 수투예요.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원과 수투가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들이 문과나 이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미리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과는 반응이 와요. 제가 나중에 한번 수학 그 점수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과는 이 9등급제에서 5등급이 평균인데 이 5등급 애들이 11번부터 19, 20번까지를 잘 풀어내가지고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 표점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과는 5등급은 뭘 해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능을 보면 문과 상위권 점수하고 이과 상위권 점수하고 점수가 달라요. 문과 상위권 점수가 낮아요, 많이. 그러니까 작년에 1등급 컷이 뭐 84점까지 떨어지잖아요. 원점수 대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원, 수투가 합쳐지는 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필요한데 저희 한대국어 애들은 요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다 나간다. 그래서 1학년 때 미리 이제 수원까지는 거의 다 끝냈을 거고 수투를 끝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은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수투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군에서 영어 교과를 보시면 공통으로 공부하는 게 영어고요. 일반 선택 과목에 영어 1, 영어 2가 있고 자, 여기 드디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나왔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심화 영어 1이 있습니다. 자, 얘는 1학기 때 배우고요. 얘 1학년 1학기 2학기 배우고 얘 2학년 1학기 2학기 얘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뭐 진로 선택 과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게 전문 교과로서 진로도 있고 일반 교과로서 진로가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표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제 한대국어 이 올해 입학생들도 이 진로 선택 과목이 꽤 되거든요. 근데 외대국어 이런 데 가면은 2학년쯤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 없어요.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자사고 아이구나라고 인정받게끔 그 선택 과목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뭘 다 가려도 얘는 외대국어야, 얘는 한대국어야 이게 나오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육 과정을 잘 짜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공통 과목으로 배우고요. 우리 요거 좀 잘 보세요. 우리 아이도 지금 고민 중이고 어머니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때요. 자, 통사 통과가 4단위에서 8단위가 들어가요. 그럼 어머니들 아까 제가 국어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볼래요? 국어 공통국어 1학년 때 배우는 거 4단위, 8단위예요. 자, 수학 보실래요? 수학도 4단위, 8단위예요. 자,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통사 통과가 1학년 때는 국어 수학만큼 비중이 높은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통사 통과를 잘 공부해둬야 그 중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내가 사회 과목 중에서 지리, 경제, 역사 어떤 그런 쪽 과목을 선택해야지라는 기준이 생겨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 해둬야 되고 요게 내신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사하고 통과하고. 그래서 이 통사 통과를 다른 학교들은 내신 수업 때문에라도 미리미리 겨울방학 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서초도 그렇고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대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대원외고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좀 모셔다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건 한 대 보고 누가 있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저희 아이만 껴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 내신 수업 진행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 2로 간 거예요. 구분 2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만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한문까지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제2외국어까지 돼 있죠. 이거 끊어놨는데 굳이 끊을 이유는 없고요. 그 밑에는 이제 차 타고 갔던 과목이랑 끊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네 제2외국어까지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만 중국어, 일본어를 제2외국어 한 과목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두 개를 한다면은 6개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 6개 과목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게 돼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2학년 때 3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걸 미리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아이가 문과 성향이 강하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중국어나 일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마 일본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럼 선택 과목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2개가 남았어요. 이 2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할까요? 문과 성향이 강하니까 국어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수능에 도움이 되겠죠? 심화 국어. 자, 그 다음에 뭘 선택할까요? 얘는 경제나 이런데 1도 관심이 없어요. 네. 돈은 5만 원 넘으면 똑같습니다. 단위가 얘는. 그래서 뭐 비싸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거는 빼요. 그리고 수학 과목에서 확통과 미적까지는 앉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수학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기하는 타고나는 게 좀 있어요. 저희 아이는 기하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심하고 영미문학 읽기, 그 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과라고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수학 과제 탐구나 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기하가 좀 약하다 그럴 때는 수학 과제 탐구, 심화 국어,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 하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 중에 셋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 따로 해놓은 것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생활기록부에 점수가 다르게 나와요. 절대평가로 나와요. 나머지 것은 일반 선택은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나와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절대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들어가서 점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마라. 편하게 활동하라. 그럼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들은 뭐가 잘 돼 있을까요? 생활기록부에서 그 아이들 그 개인별 특기적성과 관련된 거 쓰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기록하기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진로 과목은. 성적에 대한 부담은 없고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늘어나고. 그럼 어때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기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대국어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 무슨 뜻이냐? 걔네들은 그냥 학종으로 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갔으니까 대학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대국어 잘 만들어줬어요. 선택하기 참 좋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은 진로 과목 2개 중에 사회문제 탐구하고 과학 탐구, 얘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문과인은 얘를 선택하고 이과인은 얘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뭘 과학사 이런 어려운, 이건 과학하고 역사, 철학이 담겨있는 건 어렵지 않냐. 근데 이 진로 과목이잖아요.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 같은 거 중심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네. 자, 그 다음에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보세요. 자, 얘네가 9개 중에 총 3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때부터는 이제 수능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 윤리가 들어간 과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와 서상이 있고요. 생활과 윤리가 있는데 윤사는 말 그대로 철학 중심이라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생활과 윤리는 기본적으로 앞부분의 절반은 독해예요. 사회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 선택할 거예요. 생활과 윤리.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2학년 때 이거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할 거예요. 선택 많이 하는 게 내신에 유리할까요? 적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많이 해야죠. 왜냐면 내신은 규모와 질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은 규모, 큰 규모에서 우리 아이가 비비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또 좀 잘하는 과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해야 돼요. 못하는 건데 대학에서 요구한다 무조건 그럼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생활과 윤리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외우는 거는 자신 있다. 그럼 3개에서 선택하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서 동시에 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지구과학 괜찮습니다. 물론 천체 이런 게 좀 빠져서 좀 더 편해지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탐구로만 쭉 사탐으로만 깔 수도 있습니다. 이과 성향은 되게 편하죠. 하나, 둘, 셋 중에서 보통 이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작년부터 지구과학 애들 망했어요. 시험 출제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많은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입니다. 물리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구분 2로 돼 있긴 하지만 이 3학년 선택 과목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3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보면은 국어에 여기 진로 과목으로 고전 읽기 나오죠. 그 다음에 수학의 진로 과목으로 경제 수업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죠. 영어 제2국어 전부 진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술 쪽의 진로 과목, 현대문학 감상, 고전문학 감상이 있고요. 등등 있어요. 자, 저희 아이가 이과라면 일단 서울대를 목표로는 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2 과목을 일단은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는 못 가니까 지학이나 화학이나 생명 중에서 한 2개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6개를 해야 되니까 이 생활과 과학이라는 좀 진로 과목, 편한 과목, 그리고 나서 이 현대문학, 고전문학 요거 수능과 관련된 거 이런 쪽으로 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진로 과목 중에서 이 경제 수학도 해볼 만합니다. 자, 보시면 알지만 이 3학년 때 선택하는 것을요, 이 수학에서 미적 하나 빼고요. 이거 이과 애들 이건 또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참, 네, 이과 성향으로 간다면 미적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이나 교육학 빼고요. 한지, 사회문학, 윤사, 동아시아 요거 빼고요. 전부 진로잖아요. 그럼 얘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시험에 대한 부담이 떨어져요. 대신에 활동 중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에요. 저는 이 한들 보고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 보냈을 때 여기만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소위 동아리 몇 개만 잘 운영해서 따라가면 뭐 우리 아이가 그냥 저절로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게 좋은 교육과정입니다. 문과 성향이라면 미적은 선택 안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으면 영어 하나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수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암기도 싫고 뭔가 3학년 때 수능하기 좀 복잡하다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현대문학, 고전 이거는 반드시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문학 요거 쉽다 그랬죠? 요거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봐야 되겠죠. 밑으로는 선택 안 하겠죠. 투과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나눠드렸던 이 표를 이렇게 좀 쪼개서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학교 지정 과목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가령 국어 과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을 수능에서 선택 과목인데 이거 3학년 때, 2학년 때 따로 배우게 해놨다. 요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2학기 때 배운다는 거는 요 내신에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도 좀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 문학, 비문학이 독서가 공통 과목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원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시키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예시문항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됩니다.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합숙이 안 돼가지고요. 그게 나와봐야 알지만 국어 과목은 시험지 하나에 공통으로 그냥 출제해서 코드 변호만 따로 선택 과목에 적게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험 운영을 해보면 알아요. 종 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일단 합법과 작문은 쉬워도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짜여져 있고 늘어집니다. 근데 문법은요. 일단 즉각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 좀 하는 아이들, 국어를 잘한다는 아이들은요. 문법의 시간을 확 줄이면 작년에 우리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뭐 BIS 비율 다뤘던 그게 원래는 국제 조약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이런 지문이나
이런 걸 남들보다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천천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학년 딱 미리 선택하게끔. 그래서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학교가.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공통적으로 수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 1, 2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때 다 끝내버린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3학년 때 선택 과목 아까 얘기했던 미적 선택하든 아니면은 저희 아이 같이 뭡니까 문과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요 미적이 아니라 아까 쭉 봤었는데요. 어디 있었죠? 네, 그 확통 여기 확통을 확통을 여기 3학년 때 가서 이렇게 공간 확통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보면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선택하는 것이 거의 다가 진로 선택 과목이었고 3학년 때도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어떤 큰아이 있는 분들은 얘네들 다닐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표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09년 개정 교육과정 때 성적표입니다. 자, 과목 이름 나오고요. 단위수 나오고요. 잘 보세요. 원점수 몇 점, 평균 몇 점, 편차 나오고요. 전체 수강자 수 나오고요. 성취도 ABC 나오고요. 등급까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라고 그랬죠. 절대평가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 나왔죠. 95점, 70점 나왔죠. 뭐가 빠졌습니까? 표준 편차가 빠졌죠.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없으면은 이게 표준 편차가 있을 때는 표준 점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는 아이들이 일렬로 쭉 세울 수가 있는 점수예요. 서울대나 연고대는 표준 점수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표준점 편차가 없으면 표준 점수를 못 구하니까 아이들이 일렬로 못 세운다는 거예요. 일단 전제.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이 등급이 사라져요. 1등급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막 소고기도 1등급, 우유도 1등급 막 이런 거 옛날에 그 얘기 있었는데 애들 제가 한참 설명회 하고 다닐 때 어린 아이들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뭐. 천재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우유만 계속 먹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연세우유도 먹여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찍 포기하고 건대에서 만든 건국우유 먹이는 분도 있어요. 고소하다고 막 그러면서 절대 먹이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저지방우유.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자, 여기 학생 선택비 성취 수준의 비율이 있는데 A, B, C로 나눠져요. 근데 A가 32% 나왔고 B가 30% 나왔고 C가 36% 나왔다. 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표가. 그러면 A는 몇 점에서 끊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80에서 무조건 끊어요. 80 이상 무조건 A입니다. 그 다음 B와 C를 구분한 거면 60점이에요. C는 60도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점수 구분으로 봤을 때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등급도 없고 이렇게 표준편차가 나오지 않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는 이런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 가지고는 실제로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못하게 돼요. 자, 그럼 저희 한대 보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 진로 선택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고 이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 내에서 아이가 활동한 상황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은 이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데 초점을 많이 맞출 거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 대비하기 참 잘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이게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이요. 상대평가하는 과목보다는 문제를 좀 쉽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최고 점수가 중요한데 최고점은 얘들은 항상 100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얘 최고점이 100점이고 평균이 70점이면 얘를 빼면 편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앞으로 대학에서 그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대학에서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내용을 마쳤고요. 저 불 좀 켰으면 좋겠네.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사실은 처음 뵙는 거라, 처음 뵙는 거라 인사도 할 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그 작년 수능 분석 좀 해드리고 그 수능에 따라서 아이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래요. 저는 이미 저희 아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가야지라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씀드렸듯이 문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이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수학도 거의 확통일 거고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적을 주로 많이 수학은 갈 거니까 3학년 때 아까 선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예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학교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대국어는 일단 문제 자체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꽤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정말 수능형으로 잘 내주십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짠 것처럼 굉장히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들을 내주셔서 막 내신에 대해서 크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내신이라는 게 그래도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이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국어 과목, 그 다음에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요 8단위짜리 내신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실제 통사나 통과도 두 가지 이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신 대비가 8단위니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니 일반 선택 과목이니 막 널려있는 선택 과목 중에서 뭘 선택할까 고민되잖아요. 특히 사탐과탐. 그럼 통사나 통과를 보면서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그걸 선택하는 걸 미리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에 통사 통과 공부를 시키셨나요?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좀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 지금 댓글 달릴 수 있으니까요. 밴드에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은 댓글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제 통사 통과 이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또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택하는 요령들도 제가 저희 학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도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사실은 제가 한대국어 앞에 학원이 좀 찾아봤더니 야, 수학 먹는 어떻게 30년 전 변한 게, 제가 한대 출신입니다. 네, 행당에서 오래 살았죠. 임종석 1학년이 전대회 의장할 때도 다녔고요.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시장 골목 가면은 그래서 학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애를 어떻게 픽업을 해야 되나 막막해서 저희 집사람 보고 좀 고생 좀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니들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 수능 분석, 그 다음에 학교 내신들 분석하는 것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조교도 뒤에서 되게 고생 많이 했고요.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